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 말입니다. 자, 이건 영화 이야기나 음모론이 아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가능성은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말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삶과 태도에는 또 어떤 관계를 변화시킬지, 그럼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하셨죠? 저 매트릭스 진짜 좋아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영화 속 인물이라면 누구일 것 같아요? 고를 캐릭터가 많진 않죠. 적어도 스미스 요원은 아니지. 그가 제 영웅이에요. 농담이에요. 네오는 멋지죠. 아키텍트도 흥미롭고 오라클도 있어요. 아마 저는 오라클 쪽일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건 네오잖아요. 당신은 정말 우리가 매트릭스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건 확신보다 확률로 봐야 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확률은 분명 존재하죠. 그 확률을 어느 정도 보세요? 꽤 높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비디오 게임 발전을 보면요. 제 인생 안에서도 단순한 폰게임 사각형 2개와 점 하나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즐기는 실시간 포토리얼리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불과 50년 사이에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 게임은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공지능 캐릭터들도 점점 더 똑똑해지겠죠. 요즘 AI와 대화해보면 꽤 복잡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앞으로는 인간보다 더 깊고 풍부한 대화까지 가능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의 문명에서는 수백만, 아니 수십억 개의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게임이 존재하겠죠. 그 속의 캐릭터들은 진짜처럼 느껴질 겁니다. 대화는 미리 짜인 게 아니라 완전히 자율적이에요.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다음 수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현실에 있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즉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면 당신은 네오서 나보다 어떤 걸 알고 있죠?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시뮬레이션 밖의 세상은 지금보다 덜 흥미로울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흥미로운 것만 농축된 세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든 시뮬레이션도 흥미로운 것만 남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마치 제3자의 시점에서, 즉 신이나 시뮬레이션의 창조자 입장에서요.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도 그렇죠. 지루한 건 금방 멈추잖아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가 로켓 비행을 시뮬레이션 할 때도 별일 없는 시뮬레이션은 버려요. 배울 게 없으니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날씨의 직선도로 주행 데이터는 이미 충분하죠. 필요한 건 악천후, 꼬불꼬불한 길, 충돌 직전 같은 특이한 상황이에요. 즉, 흥미롭고 복잡한 상황이 곧 가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보면 살아남는 시뮬레이션은 흥미로운 세계일 확률이 가장 높죠. 결국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가장 일어날 법한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든 존재들도 또 다른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건 여러 겹의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겠네요. 그 모든 층을 넘어선 곳엔 뭔가 있을까요? 예전에 스피노자의 신 얘기를 하신 적 있죠? 그건 이런 뜻이었어요. 도덕이나 선악의 기준이 꼭 종교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종교적 교리 외부에서도 윤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스피노자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연의 법칙 안에서 도덕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자연의 법칙이 하면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 그건 정당한 행위인 걸까요? 물론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양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예요. 사회가 기능적이고 생산적으로 유지되려면 도덕이 필요하지만 그게 꼭 종교적 명령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누군가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꼭 신의 명령이 없어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혹시 GTA 해봤어요? 거기도 종교적 금지 없이 막 싸우는 게임이잖아요. 조금 해봤는데 GTA는 경찰을 죽이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거기서 멈췄어요. 게임 속 NPC를 죽이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GTA는 재미없었죠. 경찰을 쏴야 진행된다고?
난 그건 하기 싫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NPC라서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무작정 서로 죽이는 세상은 결국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죠.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아르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현실을 닮은 것이 현실을 대체하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하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묘사였지 사진과 영상, 광고처럼 현실을 따라 만든 이미지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모사본들이 너무나 정교해지기 때문에 원본과의 구분이 흐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원본이 없어도 모사본만으로 세계가 돌아가게 되는데 요즘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SNS에서 필터로 만든 나의 얼굴이 내 모습의 기준이기도 하고 또 AI가 만든 이미지와 음성은 사실의 여부보다 먼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반응하고 공유하고 또 소비한다면 이건 이미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말은 뜬금없는 공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성질을 비추는 질문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우주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약 초당 3억 미터로 움직이고 상대성 이론에서 이 값은 정보 전달의 상한선처럼 작동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 한계를 쉽게 넘지 못한다는 건 현재 과학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주에는 이런 상한선이 존재할까? 이 물리학은 공간과 시간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이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한선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바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게임 안의 가상 세계인 이 오픈월드 게임을 보게 된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도시를 보면 이 멀리 있는 거는 흐릿하고 가까이 가면 갑자기 선명해지곤 합니다. 자, 게임은 모든 걸 항상 최고의 해상도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게임만의 특징이 아니라 효율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인간의 의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선이 닿는 곳만 선명하게 보이지만 주변부는 흐릿하게 느껴지고 뇌는 모든 정보를 동일한 밀도로 처리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골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건 우주는 게임이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현실과 가상 모두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관찰인데요. 정말로 가상현실이 존재한다면 이 삶의 태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후반 일론 머스크는 게임을 진행하려면 경찰을 정말로 총으로 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기 싫어서 게임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말에는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게임 속의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게임을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게임 속 안에도 가상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굳이 질서를 깨야만 하는 진행 구조를 편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 게임과 현실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짜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존재를 대하지 않고 이 가상이든 진짜든 이 세계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질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네오는 이 세계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품는 순간부터 그의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 의심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했던 건 이런 질문이 정말 삶의 태도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지금 이 세계가 어떤 형태의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